그리고 공교롭게도 방금 이 영상 찍는 10분 전에 10분 전에. 또 그 건물 2층에 지금 밀키트 제조가공업으로 손님이 하고 싶어 하셔서 알아봤는데 그 2층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청소주기를 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정리했을 때 아까 같은 경우 우리가 청소주기 당기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건물은 구청에서 청소주기 아무리 당겨봤자 안 된다. 용량을 늘려온네 해가지고 10인용짜리 20인용으로 바꾼 상태였고요. 이제 그 건물의 쪽 2층에 가공업이죠. 가공업을 하려고 하니 용량을 이제 바꾸진 않아야 된다. 청소주기만 땡겨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 첫 번째 한 번의 그 공사로 인해 즉 1층 임차인과 임대인의 원만한 협의로 인해 2층도 이제 그렇게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 아니었으면 그냥 일반 사무실 용도로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건물도 특이합니다. 제가 공사할 때 그때 파악된 건데, 네. 건물주도 그때 놀랐어요. 네. 정화조가 2개가 매립돼 있어요. 네. 1층하고 지하는 10인용이었고, 10인용. 2, 3, 4층은 또, 그것도 10인용입니다. 왜냐면 주거가 위에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르게 갔을 것 같아요.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정화조 관이.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파악한 결과는 1층은 뭐, 정화조 청소 그렇죠. 주기는 1년 하면 되고, 2층이 들어옴을 인해가지고, 청소 6개월. 주기는 9개월로 당기기로 했어요. 9개월. 네. 예. 그렇게 되면, 임대인 동의를 받을 거고, 예. 2층을 포함한 같은 정화조를 쓰고 있는 3층, 4층 세입자들도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거를, 예. 9개월에 한 번 청소하는 걸 제가 얘기는 한 번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1회 예. 청소 때 보통 한 10만원 정도. 근데 그 정화조 청소 주기가 이게 땡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중요하죠. 아. 정화조가 뭔지는 알죠. 인터넷 검색하면 그렇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끝낸 오물을 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배출을 안 하면 넘치겠다. 그렇죠. 넘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하는 주기는 업종에 따라서 사용량을 예측하고 혹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 넘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점이 2개가 들어오는 순간 손님들이 올 거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가공을 하거나 막 이런 음식을 만드는 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계열수만 땡기면 용량은 충분하니 이렇게 계열수를 땡겨라 라고 한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에서 저희가 뭐 정화조가 넘치거나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더러운 꼴을 안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또 웃긴 것도 있어요. 정화조가 상가 안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밖에 있는데 상가 안에 정화조를 빼는 그 연결이 있었어요. 저 같아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냐, 영업하는 동안 정화조 청소하고 나면 정화조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실내에서?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해보니까 정화조를 퍼냈어요. 네. 퍼내고 뚜껑을 닫을 때 그냥 시멘트로 닫아주시더라고요. 시멘트로 아예 딱 매립을 해주시고 뺄 때는 또 시멘트 뜯어서 하고 냄새는 안 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런 계약이 2건이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위치가 좋고 하다 보니 그런 걸 일단 미리 저희는 고지를 해드립니다. 정화조가 있는데 청소는 보통 새벽에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걸 떼서 하고 온데 이분들이 전문가시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데 다만 모기 같은 그런 날파리가 이제 그 날짜에 한번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것만 감안을 해주시면 솔직히 말하면 그래 뭐 크게 찝찝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은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중개사분들은 고지를 해주시는 게 추가 논쟁, 뭐 분쟁 요소가 전혀 없겠죠. 이제 그래 되면. 맞습니다. 정화조 말라서 그런데 정화조 말고도 많죠, 뭐가. 예.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계약 전에 예. 이런 걸 확실하게 알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돼요. 계약 전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계약 후에 영업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했을 때 오늘은 이제 상가 업종 중에서 허가를 이제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하는 업종 중에 체크해야 될 사항, 정화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2가지 예시죠. 어찌 보면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정화조가 없는 구가 있어요. 즉 직관이에요. 직관. 직접 연결돼 있는. 그게 대표적으로 부산의 한 구는 직관으로 그 동네가 다 설정이 돼 있어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이 발전된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그러니까 체크를 해요. 구청이. 여기는 직관입니다. 즉 정화조 그 통을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건물이에요. 즉 청소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 건물은 보통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즉 직관이면 이건 체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만약 직관이 아닌 경우 이제 뭐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그 구 자체에서 직관이 아닌 경우, 즉 정화조를 받는 건물은 청소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청에 이제 정화조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소 얘기해 주시고 일반 음식업을 하실 건지 휴게 음식업을 하실 건지 뭐 미용업을 하실 건지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시고 정화조 용량을 체크하신다면 들어오실 때 하나의 그 부담 요소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은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건. 이제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번에는 이제 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 또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얘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도율부동산의 소장, 조성호. 네, 이창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